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을 상대로 한 청문회 개최권과 그 청문회에 불응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한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5월 14일 내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난 5월 1일 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2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걸 파기환송하는데 찬성한 10명의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그 경위를 조사하겠다. 대선 개입의 의혹이 짙다. 5월 1일은 후보 등락 열흘절이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것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준 대선 개입 행태다. 그리고 이게 불발하면 특검법을 만들겠다. 특검법을 만드는 이유는 1. 3월 26일에서 5월 1일은 35일인데 그 35일간의 기록을 다 검토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건 어딘가 결탁된 의혹이 짙다는 게 첫째. 2명의 대법관이 여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체 합의를 못 끌어낸 채 이게 2심 판결을 파기한 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35일 동안에 기록을 다 검토했느냐. 셋째, 이런 이유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안에 보면 검사가 20명 동원되도록 돼 있어가지고 아주 대규모 특검단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대법원장 조희대를 거기 세워놓고 이제 매질을 단단히 하겠다 하는 걸 이거 이제 국민에게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3월 26일에 고등법원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난 후 그리고 4월 4일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쯤 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나는 것을 보고 바로 대법원은 이재명 피고인의 2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4월 30일경에는 판결을 낼 수 있다. 가부간에. 그러니까 그 기간에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나는 촉구한다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루가 지난 5월 1일 판결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저와 같이 4월 30일경에 거의 날짜를 찍어가지고 이게 판결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제가 지금 확인컨대는 이 박찬종 TV가 유일하게 그 날짜까지 지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건 다른 유튜브를 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4월 30일경,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5월 1일경 이 판결이 가능하다고 봤는가 하면 이건 2심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더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가 상고를 바로 이튿날 했고 그 다음날 기록 일체를 대법원에 송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지금 30일 이상의 검토 기간을 사실상 가진 것입니다. 이게 첫째. 둘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에 누누이 강조해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통틀어서 1년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하는 걸 계속 훈시로 하급법원에 그 의견을 표명했는데 1심에서 이 사건은 여러분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2개월. 6개월이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고등법원의 3개월은 결국 4개월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 사건은 1심 2년 2개월이 걸리게 된 것은 처음 이 사건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한 번 준비기일을 열고는 1년을 방치해 뒀다가 사표 내고 법원을 떠나버렸어. 저는 이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 심리와 판결은 633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강행 규정입니다. 633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1심에 첫 부장판사 1년 만에 도망쳐버렸. 그 다음 부장판사가 1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자꾸 중복되는 증인을 신청하니까 참 이 말씀 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은 이 부장판사도 기가 약한 것 같아. 중복되고 사실관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증인, 다음 증인, 다음 증인 자꾸 이렇게 중복되게 한 건 끊어버려야 되는데 소송지휘권을 발동해가. 그거 다 들어주다 보니까 검사도 어쩔 수 없이 이걸 깨기 위한 탄핵 증거를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그래도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 그 2심이 4개월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런 기간의 그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5월 1일을 지나서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633 원칙도 안 지켜질 뿐 아니라 어차피 판결해야 한다면, 판결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5월 1일에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선거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이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은 이렇다 하는 걸 분명히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청문회를 개최하다가 망신 주겠다, 특검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 특검법 아마 통과시킬 겁니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이제 그래갖고 대법원을 쑥대밭을 만들겠다. 지금 이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칼을 갈고 이렇게 갈고 있다. 이 칼을 갈고 있는 것 중에는 이 청문회와 그 다음에 대법원장 특검법 외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은 당선 직전까지 진행 중이었던 공판, 재판은 임기 중에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제안되어 있는데, 그게 단서를 또 하나 붙여놨어요. 중단한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무죄로 예정되는 사건의 진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저도 무심코 이걸 들여다보지 않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공판은 일단 진행한다 이래 보니까 좀 멋쩍으니까 단수를 붙여가지고 무죄가 예정되는 사건은 공판해도 좋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법관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소리야. 진행한다면 무죄 반드시 선고해라 이 뜻이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좀 거북한 얘기입니다. 이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재명 강경파의 이 망동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재명 지지하는 거 좋다. 자유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거 좋다. 자유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법안과 이런 청문회, 이런 특검 법안, 이런 형사소법 개정안은 이건 말려야 되거나 자체내에서 비판을 하거나 이건 지나친 일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이 상황 뉴스에 의하면 이게 여기는 지금 정신이 전혀 안 가 있어. 그 뭐 대선 국민이니까 이해할 바가 아닌 할 바이지만은 이게 아주 무장해제 상태야. 어떻게 그냥 이걸 감수하고 멀거니 쳐다보고 있는 꼴인데, 저는 이재명과 그 강경파들의 이러한 이 청문회와 법안 발의 소동은 사법 방해 행위로 이들을 단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 방해 행위로 이재명 대표와 그걸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해야 돼요. 누가? 국민의힘 당이. 그래 통과되겠느냐? 안 되겠지. 안 되더라도 발의해야 돼. 그래 국민들에게 왜 사법방해죄로 범하고 있는 이들이 이런 폭압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갖고 국민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사법방해죄 명백하지요. 우선 1심 공직선거법만 예를 듭시다. 다른 대장동 게이트나 뭐 이런 거 다 제쳐두고 2년 2개월을 끄는 사이에 온갖 방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끌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그 사건에 이재명도 공범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그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 강경파가 어떤 짓을 했느냐.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방검찰청에 몰려가가지고 검사장 면담 신청에 불허하니까 검찰청 입구에 하루 종일 주저앉아가지고 사건 조작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끝내는 수원지검 그 수사 라인의 책임자인 차장검사 이정석 검사를 탄핵했어. 어찌 됐어? 9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너무 심하니까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지금 장악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탄핵 기각을 했어.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화영 재판에는 법정 밖에서 법정 안에서 소리 지르고 이건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가 모든 이재명 관련 사건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국민의힘 당이 국회 안에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민 몫입니다. 국민이 이 국면에서 선거를 앞두고 6월 3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어떻게 감안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것. 우리 헌법에 그런 대로 규정되어 있는 상권 분립, 이회주의 원칙, 국회의원의 자율권, 정당의 민주적 운영 이런 걸 그런 대로 지키도록 하는 이 세력과 이걸 깨고 그들의 이익, 특히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서 면탈하고 해방되기 위해서 온갖 못할 짓을 다 하고 있는 이 세력의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국면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의힘 당의 지금까지 행태, 윤석열 대통령의 무분별한 계엄 선포 등을 예를 들어가 그 후보를 찍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는 김문수입니다. 제가 아는 김문수,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요. 저와 인연을. 제가 아는 김문수가 당선되면 국민의힘 당의 쓰레기 다 정리될 것입니다. 전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완전히 정리해버릴 것입니다. 이것저것 잡초들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김문수 깡다니는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